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코스닥 1000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000포인트 넘었다가 880선까지 내려가고 종가상으로 1000을 넘으면서 끝난 건 오늘이 예전에 IT 버블 이후에 20년 만에 천선을 넘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새로운 기술부터 해가지고 그때랑은 지금 다른 코스닥 1000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의 유동성으로 만든 게 거의 7할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반도체, 그죠? 빅사이클을 타고 있고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올해 1분기 내내 힘들었지만 4월 들어서부터 확실히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했던 그런 성장주들이 합쳐 모이면서 천을 만든 기업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 약세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LG전자가 1분기 실적 역시 좋게 발표했고요. 오늘 포스코가 또 영업이익을 10년 만에 1조 5천억 연결 기준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클리커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철강 업종인 포스코가 정말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거는 성장주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인데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해 1분기 움직였다는 그런 움직임에 주가는 PER로 봤었을 땐 싸지만 성장주들과 비교했을 땐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을 작년 9월부터 개설되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절대로 신이 나서 방송을 녹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1000포인트의 저는 의미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보단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로 20% 먹을 바엔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중소형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템버거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드머니를 결국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런 장세가 계속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식을 투자합니까? 단타, 트레이더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매일 돈을 버시는 분들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좋은 종목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더 불릴 수 있는, 즉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종목들을 요새 많이 추천드리거나 종목 분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시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나 종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언급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꼭 알아야 할 탑 뉴스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체크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변동성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변동성 지수도 미국의 빅스 비교해서 제가 매일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변동성 장세 올 것, UBS에서 독점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주요 지수에서 성장주 비중이 높아졌다. 즉 S&P 500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을 견인한 것도 그렇고 결국 성장주였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코스닥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주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옵션 기간과 이렇게 옵션의 시장에 대해서 기관과 개인의 투자 활동이 늘고 있고 요 변동성이 산발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즉 변동성이 원래 사실 빅스가 이렇게 오르고 코스피 200 선물 변동성이 이렇게 오르면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죠. 근데 요 변동성이 최근에는 계속 내려와서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했던 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잠잠했던 게 결국 변동성을 폭발을 만든 게 뭔가가 코로나가 트리거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많이 내려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안정된 건 분명하지만 이 안에서 조금만 뭔가가 불확실성이나 그 악재가 좀 터지게 되면은 결국 증시는 변동성 지수가 폭발하면서 증시가 코로나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악재이냐 어떤 불확실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연결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성장주도 그렇고 증시도 계속 사상 최고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가 호조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이게 결국 피크아웃을 치고 주가가 선반영되면은 그 안에서 빅스 지수나 뭐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뉴스가 터지면은 충분히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반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뉴스에 바이오 앞세요 1000포인트 재돌파 위협. 이렇게 뭐 위협입니까? 재돌파 아주 좋은 축포죠. 축포. 그죠? 기사 제목을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바이오가 코스닥 1000포인트를 앞당기는 센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뭐 기사가 어떻게 알고서 좀 잘 쓴 것 같아요. 자, 주춤했던 바이오, 아마케, 효제 기대 이런 것도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게임과 컨텐츠, 뭐 웹잼부터 해가지고 그저 NC소프트 등 시가총액 큰 기업들, 물론 NC는 지금 코스피 200,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게임주도 좋았고요.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시총 증가에 순위 상승하고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이 또 부각되면서도 또 관련된 게임주나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코스닥이 880선까지 주춤했다가 그죠? 1000포인트 갔다가 880선까지 다시 가서 요 1000포인트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IT 하드웨어 쪽이 솔직히 견인한 건 맞아요. 견인했고 950선을 돌파하면서부터 요 바이오가 다시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AACR은 결국 미국 아마케에서 암 관련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기업들 오스코텍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대감이 무럭무럭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가 또 6월에 이제 아스코라고 해가지고 그죠? 미국 학회가 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센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코스닥을 더 견인하는 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사실 실적과 상관없고요.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 무형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재탕하고 결국 뭐 학회에서 다시 언급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국 주식 시장에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주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폭스바겐 이거 올린 날이 언제일까요? 한 3주나 2주 전 되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에서 각형에 대해서 뭐 배터리 하면서 LG 아까 SK이노베이션 막 급락하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 그쵸? 대기업이 셀 업체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까지 포함해서 3사가 막 주가가 내리막길 걷는데 제가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게 주가를 매수하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대비 뭐 LNF 같은 경우는 거의 50%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폭스바겐이 결국 각형을 시작하든 안 하든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워낙 낮은데 이게 지금 성장하는 산업인데 각 국가에서 진입이 더 많은 기업들이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같은 약간의 중간재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호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재료에 왜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악재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LG와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전이 좀 불명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안 했었는데 결국 전격 합의했고 앞으로 10년간 서로 소송도 걸지 않기로 했고 결국 미국 힘의 논리에 지배됐다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있던 걸 미국에서 결국에는 그죠? 중재한 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지막 D-Day 전에 결국 양사가 합의를 했고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SK 쪽에서 이렇게 합의금을 약간 주는
그런 걸로 수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 급등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LG 화학의 자회사죠.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뭐 양극재 업체 LNF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등 소재 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내 공격적 투자가 결국에는 LG랑 SK가 둘 다 가능하게 된 거고요. 영업이익이 최고치 등 뭐 호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상승 모멘텀이 오늘 완전히 폭발적으로 발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2차 전지 공급망, 미국의 전기차는 아직도 마켓셔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발전 못했고요. 올해부터 제대로 된 성장이 나올 텐데 이런 공급망 강화에 LG와 SK 이런 핵심 기업이 된다면 이 밑에 밸류체인 기업들은 당연히 더 고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가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HTS 보겠습니다. 뭐 HTS 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빨리 언급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코스피 그래도 종가에는 좀 플러스 마감했는데 근데 코스피 차트랑 코스닥이랑 완전히 다르죠. 코스닥은 종가가 고가를 만들었고요. 코스피는 하루 종일 내리막길에서 좌지우지 되다가 종가는 그래도 플러스로 좀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볼까요? 코스피가 13조인데 코스닥이 11.8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코스닥이 이제 400조잖아요. 거래소는 얼마죠? 2250조예요. 그러면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더 많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터졌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그래도 한 250개 정도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외국인이 거래소 또 팔았어요. 일단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어요. 코스닥은 최근에 사실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오늘 뭐 손바뀜이 조금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유동성으로 코스닥은 분명히 일으킨 건 맞고요. 최근에 이 제약과 바이오 요쪽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지쳐서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이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보시면 코스닥에서 제약 외국인 기관 오늘도 샀습니다. 지난주에도 산 거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개인만이 팔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대금 볼까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바스켓으로 제일 던지기 좋은 전기전자를 팔고 있고, 그죠?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지수가 들어오면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텐데 아직은 그러지 못한 수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코스닥 드디어 1000포인트 올랐고요. 지난번에 1월 26일날 1007포인트 장중 고가였어요. 장중 고가. 이날이 종가는 994였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1000포인트가 넘은 거는 이게 월봉으로 쭉 당겨 보면은 이때 뭐 3000포인트를 간 적이 있어요. 2000년 3월에. 이때가 IT 버블 때였는데 이때 지수랑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있었던 종목은 지금 거의 코스닥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때를 제외하면은 1000포인트가 정말 의미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는 어떻죠? 코스피 차트는 오늘 요 일봉으로 볼게요. 여전히 삼각 수렴하면서 못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그죠? 어쨌든 이평선을 많이 모았고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히 발표되면은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 지수 먼저 볼게요.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올라서 시작했지만 종가는 이렇게 쭉 음봉으로 끝났어요. 이 변동성 지수가 아까 얘기한 UBS 리포트의 그런 것들인데 요 코로나 전이 요거였잖아요. 지금 딱 그 레벨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면은 뭐 박스든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 이게 되게 모르는 트리거가 뭔가가 발생하면 급등할 수 있고 지수는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종목 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보면은 오늘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이게 12% 올랐고요. LG화학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그동안 악재는 SK이노베이션에 먼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GLG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GLG가 많이 올랐고 통신주 SK텔레콤 최근에 계속 강세고 금융주들이 계속 좀 오르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수소 관련주에서 풍력주에서 뭐 이런 친환경 이쪽으로 보면은 대부분
뭐 E&D, 첨보, 포스코케미칼, LNF, 동아기업, 뭡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전부 다 소재입니다. 소재 쪽. 그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SKC 동박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죠. SKC도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시클리커 업종들 약세였습니다. 근데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이게 최근에 계속 수혜주 운하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의 경쟁 우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노션 HM에 이거 최근에 계속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른 주식인데 이 업종이 벌크선이나 뭐 해운 업종 이런 관련해 가지고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좋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1분기보다 안 좋으면 주가는 먼저 1분기에 대한 기대감 많이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요. 포스코 아까 1조 5천억의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8조 7천억입니다. 오늘 종가로. 이것도 1분기 먼저 주가가 올랐어요. 차트 보시면은 먼저 올랐는데 이게 철강 업종이 결국 철강 가격에 반영이 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 철강이 정말 세는 데가 많잖아요. 자동차부터 선박 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이제 이렇게 전가시켜서 실적이 좋게 나온 건데 1.5조면은 만약에 4분기 곱하면은 계속 꾸준한 이익이 나와서 6조라고 하면은 28조 PR이 영업이익단은 5배가 안 됩니다. 그럼 싸죠. 싼 건 맞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런 발판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 이런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자회사들이 실적을 견인하고 연결 기준을 이렇게 많이 땡겨올 수도 있는데 이 철강 자체만으로는 지금 경기 회복이 만약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이렇게 3분기 그리고 이렇게 꺾이면은 한 2분기까지는 트레이딩 바이 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4분기를 반영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가가 뭐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성장주 위주의 플레이어고요. 기본적으로 가치주나 싸다고 무조건 주가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자, 게임주 넷마블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쵸? 펄어비스, 뭐 유지혁 스튜디오 최근에 VR, AR 관련주로 계속 꽂고 있고 DNC 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시장도 전 세계에서 IP 지적재해석관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좋게 보는데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지난주에 계속 급등 내리는데 오늘 소폭 조정 받았어요. 뭐 이 정도는 받고 가야 되겠죠. 계속 간다면. 반도체 어땠습니까? 오늘 나쁜 것 같았는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몇 개 일부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뭐 APS 홀딩스 이거 FMM 지금 OLED 쪽 소재 뭐 국산화 개발하고 있죠. 이런 거 되게 좋았고요. 뭐 PSK 장비주 그동안 못 올랐던 게 테스 이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APTC 이거 종가에 되게 땡겼고요. 유진테크도 역시 장비주들이 압도적으로 또 시장에서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메모리 쪽은 좀 후공정 쪽은 오늘 좀 약세였어요. 그렇죠? 비메모리 쪽 좀 약세였고요. 5G랑 위성 관련 쪽이 지난주부터 계속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바이오 헬스케어처럼 쉬다가 올라가는 템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숫자가 나오는 반도체 그리고 요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형주 바이오 되게 좋았고요. CMO 기업들 워낙 좋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ST팜이 오늘 그쵸 13%나 급등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이 11만 8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뚫고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의 뭐 녹십자레셀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죠. 녹십자레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NK세포 쪽 해가지고요. 사이토젠 그죠? 이거 생검 쪽에 사실 종목 얘기 안 했던 건데 오늘 3개월을 기다가 오늘 신고가를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이미 이렇게 오른 거를 또 보고 있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생검 관련 종목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바이오는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과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종목을 골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젠과 수젠텍 코로나 확진자 때문일까요? 계속 주가가 반등에 나서고 있고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들 바이오가 오르면서 코스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볼게요. 폭스바겐의 각형 악재 어느 순간 묻혔죠. 거의 시장. 그쵸? 2차전지 그날 이후에부터 사실 소재는 반등 나왔고요. 동박업체도 반등 나왔어요. SKC 거래 정지 됐다.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셀업체는 계속 좀 LG화학 같은 건 좀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지만 오늘 SK이노베이션 오른 거부터 해가지고 소재 쪽 그리고 결국에는 장비, 2차전지 장비 이런 쪽은 시장을 여전히 주도하는 섹터임을 오늘 여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드린 적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 꺾이면은 많이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큰 하락이 올 수 있고 주도주 하락 이후에 주도주가 바뀔 거다. 2차전지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성장을 대표하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과거의 시장을 제가 20년 동안 봐왔지만 주도주가 바뀌려면 시장이 꺾여야 됩니다. 물론 또 과거랑 지금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도 상승했죠. 오늘 코스닥 제약 업종이 거의 지수가 4일 동안 8%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 2, 3월 동안 계속 내내 약세였던 게 정말 지난주 얘기했던 그 차트 라인 그죠? 약간의 저항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차트는 못 보여드렸지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사우디로 확연히 보여주고 있고 아마켓 기대감도 있지만 고간이 개미들이 지쳐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비어져 있는 수급 효과 이런 것들 시장의 성장주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1000포인트 재달성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도체 2차 전지와 함께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얘기 아까 했었는데요. 10년 만에 최대고 1조 5천억대 발표했는데 세계 경기 회복 때는 철강제 수요 실적 견인한 거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조선, 건설 즉 이거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전방산업의 폭발적 수요로 제품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덕을 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들이 결국 아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더 좋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의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포스코 단순히 그냥 개별 기업으로만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언제든지 뭐 질문 있으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